자, 이차함수 3스텝도 처음부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52번. x의 범위가 0부터 2일 때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3일 때 a, b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럼 일단 이 최대 최소 문제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f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a인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은 지금 a, b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기억은 a가 2분의 1이란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대칭축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때 b는 3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최소값이 3이다 라는 이 말을 천천히 해석을 해주시면 이렇게요. 자, 0부터 2까지를 표현해서 그려보면은 x 2분의 1이 여기에 있으면 0이 여기에 있고 2분의 2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의 최소값이 3이라 그랬는데 최소값은 이 x가 2분의 1일 때, 꼭지점일 때죠. 그래서 이때가 최소값 3을 가지니까 b는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기억인 것 같네요. 기억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a가 2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똑같이 아래로 블록 잡아주시고 대칭축이 a인데 이 a가 지금 2보다 큰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꼭지점은 마찬가지로 a, b예요. 자, 그럼 0부터 2까지를 표현을 해주시면은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라는 애가 a보다 왼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럼 최소값 자체는 2일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f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2-a의 제곱 더하기 b인데 얘가 지금 3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b로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b 정리하고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전개합니다.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자, 디귿은 이거 뭐 너무 단골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 2분의 1이다. 즉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우리는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최소값이 지금 3이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저거를 먼저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a의 범위가, 기억 니은 a의 범위가 나와 있지만 지금은 a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0부터 2를 어디 그려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디 그린지 모를 때는 여기 맨 끝에서부터 이렇게 당겨오는 겁니다. 이 범위를 이렇게 당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이거를 1번 케이스라고 하면은 지금 이때는 최소값 자체가 2일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 범위를 점점 당겨오면은 0이 여기 있고 2가 이런 데 있어 버리면 최소값 자체가 a일 때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a인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점점 당겨오면은 0부터 2까지 이렇게 잡혀서 최소값이 0일 때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를 먼저 각각의 범위에 따라 나눠보시면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2라는 애가 a보다 왼쪽에 있다 정리되고요. 두 번째는 a가 0과 2 사이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a가 0보다 왼쪽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최소값이 지금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가 3이다라는 이식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2를 구해주시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2 대입하니까 전개 바로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b가 3이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고요. 자, fa는 여기다가 a 대입하니까 b는 3이다라는 식이 나오고 f0은 0 대입하니까 a제곱 더하기 b는 3이다라는 이런 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막 이렇게 a,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번 케이스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2차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b 대신에 a, 즉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b 대신에 요거 넘겨버려서 그놈을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a, b 대신에 넘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주시면 이때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1인데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니까 이때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케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내가 구하려는 거는 이놈의 최대값이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그래프 그려주시고 대칭축 표시하니까 a는 2분의 5가 나오는데요. 범위가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2라는 거는 대충 여기에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최대값은 a가 2분의 5일 때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2분의 5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답이 4분의 21 이렇게 나오네요.
첫 번째 케이스, 이때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 4분의 21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 보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B가 3이에요. 자, 그럼 여기 B에다가 마찬가지로 3을 대입해 주시면 A 더하기 3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A의 범위는 0부터 2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요놈의 최대값은 A가 2일 때가 최대니까 그냥 5라는 애가 나온다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B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B 대신에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이고요. 약간 좀 정리해서 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단, 세 번째 케이스는 A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프 그려주시면 위로 블록이고 대칭축 2분의 1 표현해 주시면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는 0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A가 0일 때고 실제 0을 대입하니까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A의 범위에 따라서 열심히 구해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가장 큰 거는 4분의 21, 얘가 답이니까 4분의 21.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453번. 2차 함수와 y는 2x-n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fa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일단 문제 자체는 주어진 2차 함수와 요 직선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연립을 해주셔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란 말은 여기서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당연히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식부터 정리해주면요. x제곱 더하기 2로 묶어버리고 a-1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2 더하기 n은 0 이렇게 따라오고요. 자, 짝수 판별식 써주시면 짝수 판별식이 a-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2-n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전개해서까지 정리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n 더하기 13 이렇게 되는데 얘가 0보다 일단 큰 것, 이거를 만족시키는 n의 개수를 지금 fa라고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천천히 풀어주시면 F2가 의미하는 건 지금 A에다가 2를 대입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억, 여기 A에다가 2를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 더하기 1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풀어주시면 N은 9보다 작다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자연수 N의 개수는 F2는 자연수 1부터 8까지 가능하니까 8개가 나온다라고 해서 F2는 8 맞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일단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셔야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들 x 값이 증가하는데 y 값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x 값은 증가하는데 y 값이 감소한다. 그 말은 감소함수다라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f라는 함수를 우리가 그려봤을 때 이 f라는 함수가 감소함수냐 x값은 커지는데 y값은 계속 작아지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다는 건데요. 자, fa라는 거 찾아주시면요. 여기 a를 대입했을 때 지금 n의 개수가 fa입니다. 그러면 지금 f1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 f1은 자 여기서 n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n으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n은 13-2a보다 작다라는 이런 애가 나오거든요. 그럼 f1이 의미하는 건 여기다가 1을 쏙 대입해 주시면 n이라는 건 11보다 작은 요걸 만족시키는 n의 개수니까 10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f2라는 거 구해주시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n은 9보다 작다는 애가 나오니까 여기는 8개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f3을 구해주시면 여기는 뭐 n은 7보다 작다라고 나와서 6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보면은 이 값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여기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감소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내가 f에다가요 뭐 6이라는 거 넣어보고 7이라는 거 넣어보고 8이라는 거 한번 넣어보시면 f6은요 여기다가 a에다가 6 넣어버리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7 넣어버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8 넣으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얘네가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다 0개가 나옵니다. 그럼 실제 이거는 감소하는 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6을 넣어도 0 나오고 7을 넣어도 0 나오니까.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발레가 존재하니까 틀렸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F0부터 F100까지를 구하라 라고 나왔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지금 쭉 써보면서 보니까 F6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내가 계속 쓰더라도 여기는 계속 0개가 나오는 게 보이실까요? 그래서 F6부터 F100까지는 전부 0이 나오니까 사실 볼 필요가 없고요. 실제 내가 구하려는 답은 F1부터 시작해서 F5까지의
합만 구해주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근데 F0도 있으니까 여기 앞에다 F0까지 씁시다. 자, 그럼 다시 구해볼게요. 자, F0은 여기다가 A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N은 13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12개가 나와요. 이거 12개 나오고요. 규칙 보이시죠? 10개 여기 왼쪽에 구해놨습니다. 8개, 6개, 4개, 2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해버리니까 42개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디귿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453번의 답은 4번. 자, 454번 갈게요. 자,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다라고 나왔네요. 자,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당연히 둘 다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 양수인 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x축이 이렇게 있을 텐데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니까 요만큼을 a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fx가 y는 2라는 직선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 더하기 4래요. 자, 그러면 y는 2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a 더하기 4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은 y는 6이라는 직선을 또 그리네요. 자, y는 6이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 더하기 8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때 fx하고 y는 m이 한 점에서 만날 때 m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뭐 요 꼭지점에 여기가 당연히 y는 m이 될 텐데 이 꼭지점에 지금 y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꼭지점을 내가 구한다는 얘기는 fx라는 식을 지금 구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요. fx라는 식을 천천히 지금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보세요. 어떻게 갈까요? 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두근을 모르니까요. fx하고 x축과의 교점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스타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a다라는 식이 하나가 튀어나올 거고요. 내 목표는 알파 베타 잡은 이유는 fx를 표현하려고 잡은 거거든요. 그럼 fx는 최고차 한계수 모릅니다. k 잡아주시고 알파를 근으로 갖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파란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차 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대칭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내가 여기부터 뭐가 틀린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틀렸네요, 여기. 자, 454번. 이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고, 뭐 fx가 y는 2랑 만나는 거리 나왔고, 또 거리 나왔네요. 자,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이렇게 양수일 수가 있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수 있는 일단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라고 했으니까 내가 x축을 이렇게 양쪽에 그려 놓으시면은 요만큼에 있는 이 길이가 a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2라는 놈을 그리면 y는 2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y는 2를 그려야겠죠. 여기도 y는 2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서로 다른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a 플러스 4라고 해서 이 a라는 길이보다 4만큼 증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놈은 이제 a보다 조금 작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면은 모순이어서 이 놈을 일단 정답으로 택해서 여기서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y는 6이라는 직선을 그려주시면요. 이때 교점 사이의 거리가 8이라 a 더하기 8이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이렇게 천천히 잡아주시고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걸 보시면
fx와 y는 m이 한 점에서 만날 때 m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y는 m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 m일 때가 꼭지점이 따라와서 내가 구하려는 건 사실은 이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면 답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fx라는 식을 천천히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fx라는 식을 천천히 한번 잡으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좌표 설정을 활용하여 fx 구하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x를 일단 구하려면 뭐 x축과의 교점 요놈을 천천히 알파 베타라고 한번 잡아보면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거리,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a다라는 이 식을 갖다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fx를 x축과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으니까 최고차 한계수 모르니까 잡아주고요. 알파를 근으로 갖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일단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요놈하고 요놈은 활용이 끝났으니까 이제 요놈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좌표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차 함수라는 놈은 이렇게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내가 여기에는 이 좌표를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갑니다. a 더하기 4라는 길이에서 이 a라는 길이를 빼버리면 4라는 길이가 남죠. 그럼 그 4라는 길이는 여기 있는 이만큼과 내렸을 때 여기는 이만큼의 합이 4가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은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 점의 x좌표를 베타에서 이만큼 간 거기 때문에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좌표는 y는 이라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교점을 잡아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8에서 a를 빼버리면 8만큼이 남죠.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쭉 내렸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 길이가 a 더하기 8에서 a를 뺀 8을 2로 나눈 4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교점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베타에서 4만큼 오른쪽 같고요. y좌표는 6이니까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x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점을 지난다, 즉 베타 플러스 2, 2를 지난다라는 식을 끄집어낼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점을 지난다, 베타 플러스 4, 6을 지난다라는 이 식을 대입함으로써 지금 식을 마찬가지로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갈게요. f에다가 베타 플러스 2를 대입해 주시면 얘는 k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그리고 2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지금 a라고 알고 있으니까 요 놈을 a로 바꿔주시고요. 이 식 정리해 주시면 양쪽 2로 나눕니다. k에 a 플러스 2가 1이다. 일단 이런 식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이제는 베타 플러스 4, 6을 지난다. 마찬가지로 베타 플러스 4를 쏙 대입해 주시면요. 자,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 4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k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그리고 4 얘가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신에 마찬가지로 a 정리해 주고요. 양쪽을 2로 나눠버리니까 여기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래서 k에 2k에 a 플러스 4라는 애가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식과 이 식을 보면은 문자가 AK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여기서 A하고 K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 두 식을 나눠버리면 K가 바로 소거된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두 식을 나눠버리면 식 자체가 2배의 A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2라는 애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K를 바로 소거할 수 있고요. 크로스해서 곱해버리니까 3A 더하기 6이 2A 더하기 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는 2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A에다가 여기 요놈에다가 2를 쏙 대입해버리면 K에 4를 곱한 게 1 이렇게 정리가 돼서 K는 4분의 1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갈게요. fx가 뭐냐면 fx는 어디있죠? 네, 오, 이게 좁아서 여기는 이놈이 fx인데 우리는 K가 4분의 1이라고 구했고 그리고 A가 2라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x-알파, x-베타에 대해서 내가 구하려는 게 뭐였냐면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이 대칭축 요놈을 구해야 되는데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베타이기 때문에 이 대칭축은 두 근의 합의 절반이라고 해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내가 구하려는 건 꼭지점의 y좌표이기 때문에 이 놈을 대입한 y좌표를 구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f에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대입해 주시면 4분의 1 곱하기, 자,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따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해 주시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따라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라고 알고 있죠?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네, 요 놈에다 2 그냥 대입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서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좌표 설정하고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454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455번 갈게요. 자, 일단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뭐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의 곱이 0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일단 x라는 거 하나 0이라는 건 무조건 근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한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자, 나 조건을 해석을 하면 f-2 더하기 f2가 음수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나를 한번 풀어보시면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나오고요. 2를 대입하면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더한 게 음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자, 풀어보시면 요놈 일단 정리할게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x좌표의 곱이 0이란 얘기는 0이라는 걸 한 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0,0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가 0,0을 지난다를 풀어버리면 이 c의 값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c는 그냥 여기서 무시하고 이제 다시 나를 보시면 여기서 8a가 음수가 나와서 우리가 나에서 끄집어낸 거는 a는 음수다라는 요거 끄집어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를 가지고 c는 0을 구하고 나를 가지고 a는 음수를 구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말 자체를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요거이면 요거이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념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 어떻게 읽냐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했어요 라고 해서 얘가 의미하는 건 감소함수다 라고 읽어주시는 겁니다. 감소함수다 이렇게.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한정적인 애들이죠. 그럼 어떻게 읽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fx가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시면요. 최고차 한계수가 a여서 최고차 한계수 음수인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에 따른 대칭축까지 표현해 주시면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 2차 함수는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가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는 거고요. 얘가 증가하는 함수고 얘가 감소하는 함수죠. 근데 다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지금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 어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게 지금 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자, 일단 네, f1이 음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여기에 1이라는 게 대충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값이 음수인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시 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0,0을 지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x축을 그렸을 때 그놈의 교점의 좌표가 0이란 얘기니까 여기서 0,0이라는 즉 우리가 이런 형태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x축을 잡아서 여기에 있는 이 한 점이 0,0일 수밖에 없다 잡아주시면 실제 1이라는 건 0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f1은 음수라는 게 쉽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은 b하고 a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b하고 a의 관계를 얘기할 때 여기 축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 축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요 길이가 축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인식을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양쪽에 마이너스 2a를 곱하면 a가 음수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 변화는 없겠죠. 그래서 양쪽에 마이너스 2a를 곱하면 부동호의 변화는 없고 이렇게 식을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이음도 맞다 처리하면 되고요. 자, fx는 0의 두근의 합. 그러면 fx는 0의 두근의 합을 보시면 얘가 쉽게 구할 수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양쪽에 마이너스 a를 곱해주시면 부동호의 변화는 없고요. 이렇게 따라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니은 b가 4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b는 4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거죠. 니은 디귿은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456번 갈게요. 이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kx 플러스 5와의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여기까지 딱 끊어놓고 일단 fx라는 애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이 있고요. y는 kx 플러스 5라는 애가 대충 이렇게 있는데 최고차 함계수 이거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fx는 kx 플러스 5라는 애가 있는데 요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일단 이렇게 깔끔하게 써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자, 이제 뭐 더 이상 읽을 거 없고요.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 임의의 좌표 잡아주면 여기를 뭐 a, ak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a, ak인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잡았기 때문에 fx도 fx라고 쓰지 말고 식을 세워주면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a, ak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fx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에 대한 식도 한번 보시면 fx가 요놈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에 대한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에 대한 식은 fx는 지금 대칭축이 x는 a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놈의 대칭이란 얘기는 a라는 축과 u축이 지금 일치해야 되니까 식 자체가 요렇게 따라올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끄집어낼 거 다 끄집어냈고요. 요 상황 속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즉 뭐 두 근의 차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갑니다. 자, 가족권을 다시 한번 써주면 이제 이거 전개해서 알파 베타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자, 전개할게요. 그럼 x제곱 바로 씁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k의 x. 여기에는 우변을 바로 넘기도록 할게요.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k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와서 요놈의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인 이런 상황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 더하기 k라고 알고 있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제곱 더하기 ak-5라고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가는 그럼 이용 끝난 겁니다. 이제 나를 가지고 풀면 a가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를 좀 전에 2a 더하기 k라고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a 더하기 k를 쏙 대입해 주시면 이 식 자체가 a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놈이 a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양쪽에 a를 이렇게 날려버리면 k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나에 대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k가 2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내가 구하려는 이 두 근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여기는 이 식을 볼 것 같아요. 이 식. 자, 갈게요. k다가 미안합니다. 자, k 2분의 1이라고 구했고 저 식보다 이게 더 깔끔하겠네요. 자, 이제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k가 2분의 1일 때 즉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고 요렇게 대입을 해 주시고요. 요놈에 대해서 요걸 구해달라는 얘기는 두 근의 차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두 근의 차를 뭐 서술형 풀이라면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두 근의 차 공식 이 왼쪽에 쓸게요. 자, 두 근의 차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자,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4ac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0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일단 정답 두 근의 차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대로 풀어주시면 루트 4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0 나와서 a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루트 4분의 81 이렇게 되고요. 2분의 9 요놈이 정답이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457번 가볼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있고요. 3,0과 k,0을 지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fx를 최고차 함계수 마이너스 1이고 3,0과 k,0을 지난다 일단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k는 3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까지 찍어주면요. 갑니다.
K가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K인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꼭지점을 C라고 하겠대요. 자, 그럼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 구할 수 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도 일단 설정을 해주시면 꼭지점의 좌표는 3하고 K의 중점, 즉 2분의 3 더하기 K라고 쓸 수 있고요. 그에 따른 Y좌표 여기다 2분의 3 더하기 K를 대입해 주시면 대입할게요. 자, F에다가 2분의 3 더하기 K를 대입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 그리고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서요. 정리하니까 뭐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 요놈 나오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분의 K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일단 C의 좌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네, 꼭지점 C하고 네, 잠시만요. B를 지나고 AC의 평행한 직선이 fx의 그래프와 뭐 만나는 점을 D. 자, 갑니다. 일단 문제 자체는 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삼각형의 AED의 넓이가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서 10이라는 식을 끄집어내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똑같아요. 항상 이차함수에서 넓이를 표현할 때는 항상 좌표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좌표를 다 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A라는 좌표는 알고 있고요. 이 D라는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D라는 좌표를 찾으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AC하고 평행하다라고 해서 선분 AC와 평행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를 지난다라고 해서 얘가 K, 0을 지난다라고 해서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AC라는 기울기를 먼저 잡아주시면 AC의 기울기 잡을게요. A라는 좌표가 3,0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A부터 C까지의 기울기는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울기 바로 갑니다. 2분의 K 더하기 3에서 3을 빼버리니까 기울기는 X의 변화량은 2분의 K-3 잡아주면 되고요. 분의 Y의 변화량은 2분의 K-3의 제곱에서 0을 빼버리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게 기울기가 되겠네요. 즉 약분되니까 기울기가 2분의 K-3이라니까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K, 0을 지나는 걸 구하는 거죠. 기울기만 갖다 쓰고 K, 0을 지난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BD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D인데요. D라는 거는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은 연립이니까 주어진 이 직선과 2차 함수 어딨죠? 네, 요거를 연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연립하면은 교점이 K라는 교점이 나오고 요 D라는 교점이 나올 텐데 K라는 근을 갖고 있는데 그놈이 아마 요놈 근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얘를 일단 양쪽을 나눠버릴게요. 그래서 빠르게 X값 구해주시면 2분의 K-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X는 2분의 K-3 더하기 3을 하니까 2분의 K X는 미안합니다. 3에서 X는 3에서 2분의 K-3을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K 더하기 9 이렇게 따라오는 게 X좌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뒤의 좌표를 구하면 굉장히 귀찮네요.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9, 그리고 주어진 얘를 요 직선에 대입하는 게 편해 보여요. 2차 함수에 대입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 직선에다가 쏙 대입해 주시면 2분의 K-3 곱하기 쏙 대입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9 이렇게 따라오네요. 그래서 이게 일단 뒤의 좌표라고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다 지웁니다. 필요 없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다 지울까요? 보기 좋게. 네. 자, 보기 좋게 다 지워버리고 좌표 설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뒤의 좌표를 열심히 구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만을 다시 한번 쪼개서 보면 자, 요 놈의 가로는 A의 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면 될 것 같아요. A라는 놈이 3,0이었고요. 이 2의 X좌표는 요 놈이 따라오는 거죠. 이 D X좌표랑 똑같은 X좌표가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요 길이 3에서 이 x좌표에서 얘를 빼버리면 된다라는 거니까 가로는 3에서 얘를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9를 빼버리면 되고요. 높이는 이 뒤에 y좌표, 근데 걔가 음수죠. 또는 여기는 이 0에서 얘를 뺀 게 길이가 되니까 여기는 요 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이식 정리부터 할게요. 얘는 2분의 k-3에 마이너스 3을 밖으로 빼주시면은 얘가 2분의 또 k-3이 따라옵니다. 자, 근데 높이라는 놈은 요 놈의 y좌표가 음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높이는 요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3 곱하기 2분의 k-3의 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게 y좌표가 되는데 요 놈의 넓이가 1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면 요거 갑니다. 요 놈 풀어보면요 2분의 k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 곱해서 정리하니까 2분의 k-3의 세제곱 따라오고요. 그리고 여기 2분의 3이 있는데 양쪽에다가 3분의 1을 곱해버림으로써 지워주시면 여기가 8이 따라와버려요. 자, 그러면 2분의 k-3이란 애가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k-3은 4, 그래서 k는 7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k는 7이라고 구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a, d, b의 넓이, 요놈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k가 7이기 때문에 요놈의 좌표 3,0 잡아주고 요놈의 좌표가 k,0이었는데 걔가 7,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좌표를 구해주시면 뒤에 좌표는 여기 k에다가 7을 쏙 대입하면 되니까 k에다가 7 대입하니까 1, 이렇게 따라오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7 대입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 7 대입하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 2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1, 마이너스 10이라는 좌표가 따라올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7에서 3을 뺀 4, 높이는 12. 정리하니까 답은 24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네요. 자, 458번. 이차 함수와 y는 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 놓으면 y는 x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에 따라 y는 nx라는 게 뭐 대충 이렇게 있어서 이 교점이 당연히 0,0과 여기 잡힐 텐데 여기를 지금 a라고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y는 n 플러스 2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 그러면 n 플러스 2는 n보다 크니까 기울기가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셔서 얘가 y는 n 플러스 2의 x가 되고, 그때 요 놈을 지금 b 이렇게 잡았을 때 문제에서는 삼각형 OAB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80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n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맨날 똑같죠. 이 넓이 나왔으면 넓이를 우리가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일단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좌표를 설정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라는 좌표는 교점이다라고 읽혀서 교점은 연립이니까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랑 nx를 연립해서 일단 교점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교점이 하나가 여기 0이 나오고요. 하나가 여기 n이 나오니까 여기 좌표가 n, n제곱 잡아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b의 좌표 구할 때도 연립하세요.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 연립해 주시면 x에 x-n-이 나오니까 이 x좌표가 n 플러스 2,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을 뭐 대입하니까 n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의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할 때 좌표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신발끈 공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신발끈 공식 쓸게요. 0, 0, n제곱, n 플러스 2, n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0, 0 요렇게. 자, 근데 얘가 80이 된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양쪽에 2를 곱해서 160 만들어주고 요렇게 곱해서 플러스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러스로 쓰니까 0 나오고 n 플러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반대로 곱해서 마이너스로 써주시면 됩니다. n에 n 플러스 2의 제곱에 절대값 씌운 게 16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2라는 애가 지금 더 큰 상황이니까 오른쪽이 더 큰, 즉 얘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식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 요거 앞에다 쓰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써서 요 놈이 16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요거 이제 끝났습니다. 인수분 해주시면은 n에 n 플러스 2로 묶어주시고 뒤에 있는 애가 n 플러스 2에서 n 빼니까 2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자, 그래서 n 곱하기 n 더하기 2가 80이니까 n은 8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양수에는 8 이렇게 처리하시면 458번 끝.
자, 459번 갑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요거 본 순간 네, x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더해보시면 주어진 얘는 네, 요걸 더해보시면 상수가 나오죠. 그러면 그 상수에 대해서 그놈의 중점의 대칭 이렇게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F 뭐 개념이죠, 개념. 이 가도 개념인 거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fx는 x는 2분의 요거하고 요거 더한 거,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해서 지금 가가 의미하는 건 일단 축이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도 개념인데요. 여기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요게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개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일단 이것도 개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풀기보다. 자,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세요. 내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려서 x1, x2를 아무거나 편한데 잡습니다. 뭐 x1을 여기다 잡고 이미 x2 뭐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의 형태를 표현하고 오른쪽의 형태를 표현을 해보면 fx1 더하기 fx2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점의 좌표가 x1, fx1 이렇게 잡힐 거고 이 점의 좌표가 x2, fx2 이렇게 잡힐 텐데 fx1하고 fx2를 2로 나눴다는 얘기는 요 두 점의 중점 요 놈의 y좌표가 2분의 fx1 더하기 fx2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뭐 x좌표는 딱히 뭐 관심 없고요. 이놈의 y좌표가 지금 요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1하고 x2의 중점을 f에 대입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x1하고 x2의 중점은 요 놈을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해주면 얘가 2분의 x1 더하기 x2, f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주어진 얘가 더 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는 지금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 걔는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해서 위로 볼록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x1, x2 잡습니다. 그러면 요놈의 y좌표가 의미하는 게 2분의 fx1 더하기 fx2 이렇게 잡히고요. 주어진 요 x값을 대입을 해준 요놈의 y좌표가 뭐 2분의 x1 더하기 x2를 대입해버린 요 놈이 y좌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선 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얘는 위로 볼록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합쳐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 그려주시고 대칭축이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이제 문제 풀 준비는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위로 볼록 맞고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대충 여기다 찍어주시면 0이라는 건 좀 더 아래 여기 찍히고 마이너스 5는 네, 좀 더 아래 이쪽에 찍히겠네요. 그래서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요놈 맞네요. 3번 맞다 하시면 되고요. 자, fx는형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칭축 요놈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알고 있는 거고 두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양쪽에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5번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4부터 2라는 거 표현해 주시면 마이너스 4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2라는 거는 훨씬 아래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갔는데 여기는 부동호가 없으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60번 갈게요.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y는 kx 더하기 4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는 hx를 먼저 그린 다음에 y는 kx 더하기 4라는 거를 그려야 되는데 요 놈을 그릴 때는 항상 지나는 점 0,4를 찍어주시고 k값에 따라서 막 기울기가 변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 거죠. k값에 따라서 기울기만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hx를 그려주시면 hx는 일단 fx를 그리세요. 자, fx 그려줍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고 대칭축 1 잡아주시고요. 자, 그에 따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려달래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찍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 나오고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2라는 건 좀 더 아래에 있죠. 여기 이렇게
2,2라는 거 찍어주니까 마이너스 1 찍혀서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일단 요 그래프 처리한 거고요. 자, 그 다음 gx 그래프 그립니다. 그럼 gx라는 그래프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고 대칭축 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과 이 사이 그려달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대충 여기 어딘가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1 찍어주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나오고요. 2를 대입하면 2가 대충 여기 어딘가 있죠? 그래서 2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나오는 거예요. gx. 자, 근데 hx는 이거 두 개를 합한 형태가 지금 정답이 되기 때문에 hx라는 그래프를 요 왼쪽에다가 그리면 이 두 개 합하세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2라는 이 점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 같고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그래프. 자, 그래서 지금 이 뭐 꼭지점까지 이쁘게 찍어 놓을까요? 자, 이 꼭지점은 0, 대입하니까 3 이렇게 나와서 여기 꼭지점이 0,3인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hx를 다시 한번 그려 놓으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hx 그래프인 거예요. 좌표까지 찍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2고요. 여기 꼭지점이 0,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래서 hx 그렸고요. 이제 요 놈을 그려야 되는데 0,4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0,4는 여기 위에 여기에 0,4가 찍히고 k, 즉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막 좌우로 왔다 갔다 기울기를 막 좌우로 왔다 갔다 이동시켜 놨을 때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직선들을 막 마구잡이로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떤 경계점을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경계점은 이 2차 함수와 접할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내가 여기에서 지금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이 뭐 여기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여기에 나머지 2차 함수에서 접선이 이렇게 만나서 교점이 여기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서 접선이 뭐 이쪽에 만나는지 또는 이쪽에 만나는지를 먼저 완벽하게 그려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막 열심히 찾아서 오씨 그래프를 이쁘게 그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찾읍시다. 자, 그래서 y는 kx 플러스 4라는 직선과 요 2차 함수 요거죠, 요거 요 놈이 접한다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주면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서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k는 뿔마 2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k가 뿔마 2란 얘기는 여기서 옮겨서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그릴 건데 그릴 때 그냥 기울기 2 이렇게만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접점까지 찍을 거예요. 접점.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보다 큰 점이냐 작은 점이냐 이런 느낌으로 더하기 k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와서요. 실제 k가 뿔마 2란 얘기는 여기다 뿔마 1을 대입하면은 접점 자체가 뿔마 1이라는 접점이 나온다는 거 괜찮을까요? k가 2면은 뭐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2라면 1. 그래서 접점이 1하고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접점이 되고요. 1이라는 건 이렇게 0에 대해 대칭이게끔 여기에 1,2라는 애가 접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접선을 그릴 때는 요 점에서 접하는 상황이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접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요 왼쪽에서 접할 때는 교점 자체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접하기 때문에 저기 가서 여기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일단 정답이 아닌데요. 자, 이때는 여기 접하고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저기 올라가서 여기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때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 즉 기울기 k가 뿔마 2일 때인데 요놈이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점에서 만나는 거는 눈에 쉽게 보일 것 같은데 그 다음 세 점에서 만나는 건 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 점 지나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한 점, 두 점, 저기 올라가서 세 점 이렇게요. 그래서 두 번째 답은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주어진 요 직선이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대입해주면은 2k 더하기 4는 마이너스 1 나와서 2k가 마이너스 5 나오고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놈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곱하니까 답은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460번이겠네요. 자, 넘어가서 461번 갈게요. 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일단 가를 보면 얘가 2차고 얘가 2차인데 두 개가 곱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f하고 g의 인수를 우리가 뽑아내야겠구나 일단 먼저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상 주어진 얘를 인수분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뭐 이 4개 중에 2개를 f가 갖고 2개가 g를 갖는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 볼게요. f알파랑 f알파 더하기 6이 0인 실수 알파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읽어주시면 좋냐면요.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알파 더하기 6이다. 즉, 두 근의 차가 6인 형태로 fx가 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기억 니은 디귿 풀기 전에 가능한 fx의 형태랑 이 왼쪽에 쓸게요. 가능한 gx의 형태를 조금 정해주시면 자, fx가 최고차 한계수 모릅니다. a 잡아줄게요. x 플러스 2를 근으로 갖고 있다면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의 차가 6이 나오는 즉 x가 뭐 4여도 되고요. 나머지 근이 x가 마이너스 8이어도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건 여기에 인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4를 근으로 갖는 즉 x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건 말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에 따른 gx를 구해주시면 두 개를 곱해서 여기 최고차 한계수가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gx는 최고차 한계수 a분의 1 잡아주시고 나머지 두 개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두 개. 자,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잡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쪽에 쓸게요. 자, 이번엔 fx가 a의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2를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8을 근으로 갖거나 근의 차가 6이 되게끔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8이라는 건 여기 근에 없으니까 제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갖는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gx를 잡아주시면 gx는 a분의 1 그리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잡혀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fx가 얘를 가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요놈을 근으로 가져야 되고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똑같은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 디귿 풀어주시면 f2가 0이다라는 말은 이 1번 케이스냐 2번 케이스냐 이거를 지금 골라달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1번 케이스는 f2가 0이 안 나오고 2번 케이스가 f2가 0이 나오니까 얘는 2번 케이스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케이스에 대해서 g4 여기다가 4를 대입하시면 0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쳐주면 되고요. 자, 니은 g-2가 0보다 크대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1, 2번 케이스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g-2라는 걸 보면 여기는 0이 나와버리죠. 0. 그래서 2번 케이스는 안 되고 요거는 1번 케이스를 의미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g-2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먼저 써주면 g-2는 a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2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요놈이 음수기 때문에 주어진 이 a 값도 음수다라고 해서 일단 a는 음수다. 이게 지금 니은 요 앞에까지 잘라놓으면 a가 음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gx의 그래프 그리면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 잡아주고 대칭축은 두 근의 합의 절반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4하고 마이너스 2의 절반이니까 뭐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을 표현하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3이라는 애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요거의 최소값은 가장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3일 때죠. 그래서 최소값은 f-3이라고 해야지 f3은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디귿 fx-gx는 0의 서로 다른 두 정수근. 자, 이 문제는 일단 정수근 문제거든요. 그럼 정수근 문제는 항상 활용하는 게 정해져 있죠. 뭐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하고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여기서 부정방정식의 정수에 대한 형태를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근의 형태 잡아주시고 그에 따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좀 써줄 건데요. fx-gx를 일단 그대로 써보면 a의 x 플러스 2x-4 마이너스 a분의 1의 x-2 x 더하기 4는 0 요놈의 두 근이 지금 정수인데 mn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수 꼴 보기 싫으니까 양쪽에다가 a를 곱해버려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버리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쓸 거니까 식 정리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의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8a제곱 더하기 8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그대로 써주시면요. 두근의 합은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2a제곱 더하기 2가 나오고요. 두근의 곱은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a제곱 더하기 8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수 딱 마이너스 8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곱하기 형태가 정수로 나왔으니까 m하고 n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씁니다. 마지막 풀이 두근 자체가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는 형태는 마이너스 1하고 8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2하고 4도 가능하고요. 1하고 마이너스 8 요거 먼저 쓸까요? 그 다음에 뭐 2하고 마이너스 4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하고 4도 가능한 요 4개의 형태밖에 없는 거예요. 두근 mn이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이 4개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m 더하기 n의 절대값이 7이라는 얘기는 지금 요걸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7이 나오고 요것도 7 나오죠. 하지만 요거는 7이 안 나오죠. 즉 얘네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체크해 주세요. 약간 요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체크할 수 있는 요소는 이제 남아있는 두근의 합에 대한 요식을 가지고 밖에 풀 수 없기 때문에 요식을 지금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갈게요. m하고 n에다가 8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7은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2a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서요. 7a제곱 마이너스 7이 2a제곱 더하기 2 나옵니다. 풀어주면 5a제곱은 9 이렇게 나오나요? 네, 자, 그래서 a제곱은 5분의 9, a제곱이 5분의 9를 만족한다면 그냥 주어진 요놈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a제곱이 5분의 9일 수 있죠? 문제에서 a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나머지도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똑같이 합니다. 1하고 마이너스 8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은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2a제곱 더하기 2가 나와서요. 마이너스 7a제곱 더하기 7이 2a제곱 더하기 2가 나와서 9a제곱은 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a제곱은 9분의 5 이걸 만족시키는 a가 존재하죠. 그래서 당연히 얘도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뭐 학교 시험에서 좀 변형해서 얘를 정리했는데 얘가 음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럼 a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제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2하고 마이너스 4를 똑같이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2a제곱 더하기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2는 2a제곱 더하기 2가 나와서 정리하면은 4a제곱이 0. 그래서 a제곱이 0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a는 0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잘 생각해보면 a가 0이란 얘기는 여기 쭉 건너와 보시면 요놈이 0이란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fx 2차도 안 되고 여기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인 느낌이 나시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하고 4 똑같이 대입해 주시면 이제 2는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2a제곱 더하기 2 나와서요. 정리하면 2a제곱 마이너스 2가 2a제곱 더하기 2. 그럼 애초에 요식은 성립하지 않는 식이죠.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놈의 합은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7이라는 게 정답이 된다. 즉 1번 케이스는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케이스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머리를 좀 잘 써주시면 요놈하고 요놈은 지금 식의 형태가 요거하고 요거의 형태를 보면요. 지금 얘하고 얘가 그냥 반대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어진 요놈의 개수를 보면 개수가 그냥 단순히 역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두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해봤자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보다 좀 깔끔하게 가고 싶으면요. 요놈을 내가 뭐 k분의 1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요놈을 k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실제 여기는 이 식의 형태랑 똑같은 형태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식의 형태랑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k의 값이 여기에서 이 a의 값하고 똑같이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가 나올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란 얘기는 2번도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도 정답.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자, 462번입니다. 462번.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대해서 fx 요놈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a, b를 구해주세요. 그럼 이 문제 뭐 징그럽게 많이 하는 문제고 중요하죠. 뭐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최소값이니까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나눠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a가 양수인 케이스 먼저 그려주시면요. a가 양수인 케이스 이렇게 잡아주시고 대칭축 표현하니까 대칭축이 x는 b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인데 걔가 어딘지 모르니까 저 맨 왼쪽에서부터 이동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주어진 이렇게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소값이 이때는 2라는 최소값이 나와요. 자, 최소값을 찾아보시면 이때는 첫 번째 얘를 1번이라고 잡으면 F2가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는 그래프의 형태가 지금 2라는 게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 그래프를 계속 조금씩 이동시키다 보면은 최소값의 형태가 2가 나오다가 이렇게 최소값이 B인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 케이스 최소값이 B로 바뀝니다. B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그래프를 좀 더 이동시키는 거죠. 자, 더 이동시켜 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로 바뀌죠. 세 번째 케이스.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때는 B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 먼저 나눈 다음에 문제에서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랬으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5가 되는 A, B를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풀어볼게요. 자, F2를 구해주시면 F2는 여기다가 좀 빨리 구해볼까요? 4A-4AB 더하기 3인데 요 놈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요식 풀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식 정리합니다. A, B가 정수기 때문에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 풀어야 되고요. 곱하기의 형태를 정수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4A-4AB를 3을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양쪽을 4로 나눠버리고 A로 묶어버리면 A에 1-B라는 애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곱하기 형태를 정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 끌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능한 A, B의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B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 말은 얘가 무조건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주어진 이 값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만약 마이너스 1이면 A는 2라는 값을 갖고요. 주어진 얘가 만약 마이너스 2면은 얘는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A, B를 그대로 써주시면 A가 1일 때는 1-B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B는 3 이렇게 잡힐 것 같고요. A가 2일 때는 1-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2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래서 두 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FB 똑같이 FB가 마이너스 5가 된다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FB 똑같이 여기다 써줄게요. FB는 AB제곱 마이너스 2AB제곱 더하기 3. 근데 얘가 마이너스 5가 된다. 똑같이 3 넘겨버리고요. 요놈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AB의 제곱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서 실제 여기선 A, B의 제곱은 8 이런 식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A, B가 정수인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B제곱이 가능한 거는 실제 B가 정수인데 B가 0이어도 네, 볼게요. 그럼 B가 B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쓸까요? 1하고 B제곱이라는 게 4, 정수를 대입해서 1하고 4인 케이스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B제곱이 1일 때는 A는 8이 되면 되고요. B제곱이 4일 때는 A가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A, B라는 걸 찾아주면 A가 8일 때는 B가 뿔마 1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 다음 A가 2일 때는 B가 뿔마 2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4개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F-2 똑같이 합니다. 다 노가다네요. 자, F-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A 더하기 4AB 더하기 3은 마이너스 5다 구해주시면 넘어가고요. 4로 나누니까 A로 묶어요. A에 1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음수이면서 마이너스 2의 약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밖에 안 되고요. 그에 따른 A는 2가 나오고 1이 나오겠네요. 그럼 가능한 A, B 찾으면 A가 2일 때 1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A가 1일 때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A, B의 개수를 세려고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겹치죠, 요 놈이. 그래서 하나만 셀게요. 여기도 겹치죠? 하나만 셀게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네요. 이땐 6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A가 음수인 케이스 하겠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자, A가 음수인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요. 대칭축 마찬가지로 B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똑같이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최소값을 보고 싶다라는 건데 이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도형, 이러한 범위를 계속 이동시키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다가 언제? 이 마이너스 2하고 2가 같아질 때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요런 형태까지는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는 요런 형태까지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같아진 다음에 이 범위를 조금만 더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찍히고 2란 애가 여기 찍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값이 이제 2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뀌는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밖에 안 나옵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와 최소값이 2인 경우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범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경계점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언제 바뀌냐면 얘하고 얘가 같아질 때 바뀐다는 거죠. 즉 이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축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마이너스 2하고 0의 중점 0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가 0을 기준으로 바뀐다, 이렇게 빠르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근데 b가 이제 0보다 크냐 작냐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란 애가 요렇게 이때는 항상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말이 된다라는 거죠. 즉 b가 마이너스 2라는 애는 항상 요 왼쪽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주셔야겠네요. 반대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기준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해도 되고요. 뭐 두 번째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b하고 지우고 얘기할까요? b 잡아주시고, 언제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2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 요놈의 거리하고 요놈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이 길이가 더 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의 거리는 b 더하기 2고요. 요놈의 거리는 2에서 b를 뺀 2-b. 그래서 b 더하기 2라는 애가 2-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 주셔도 돼요. 어쨌든 범위를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f-2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f-2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아까 여기서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요 그대로 갖다 쓸게요. 그대로 옮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f2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도 잘못 옮겼네요. f-2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다 옮기고요. 마찬가지로 f2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옮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가능한 a, b 찾아주시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양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얘가 1하고 2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그럼 a, b를 찾아주면 마이너스 1, 1 그리고 마이너스 2, 0 잡아주면 되고요. 자, 여기는 얘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1하고 2가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그럼 a, b는 마이너스 2, 0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겹치는 거 혹시 있는지 체크해봤더니 여기 겹치죠? 제거해 주시니까 3개가 나옵니다. 3개. 그래서 답은 a가 음수일 때 3개, a가 양수일 때 6개, 그래서 9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463번 갈게요. 자, 최고차 한계수가 1하고 4인 2차 함수가 있대요. 그래서 얘는 뭐 x제곱 더하기 모식이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4x제곱 더하기 모식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x라는 그래프랑 2차 함수 y는 fx랑 y는 gx가 각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hx라는 놈이랑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주어진 얘가 중근의 형태를 갖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gx하고 hx 똑같이 써주면 얘가 약간 뭐 중근을 갖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접한다,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x와 상수 k 0보다 큰 놈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뭐 이거 일단 잠깐 내버려 둘게요. 그 다음에 다는 fx하고 gx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알파1이다. 그럼 이 다가 의미하는 건 fx하고 gx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니까 연립해 주시면 되고요. 요 놈의 두 근이 1하고 알파다. 근데 알파는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물어본 거 딱 봤을 때 이걸 보고 차의 함수의 느낌을 일단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f하고 g는 뭔지 모르겠지만
fx-gx를 내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돌려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요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f하고 g를 구할 게 아니라 이 식을 정리하면은 fx-gx는 0 이렇게 나올 텐데요. 주어진 요게 1하고 알파를 근으로 갖고 최고차 한계수가 f가 1이고 g가 4니까 주어진 이 형태를 우리가 깔끔하게 마이너스 3에 x-1에 x-알파 잡아주셔서 사실 내가 구하려는 요거를 뭐 f2-g를 구하기 위해선 알파 값만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fx-gx가 2니까 알파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를 찾기 위해서 이 나를 잘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갈게요. fx-fk가 뭐 hx-hk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 이 상태로 보기는 좀 힘들고요. 여기서도 차의 함수를 지금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hx를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fk를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 얘가 이렇게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내가 하나의 차의 함수로 보면은 얘가 지금 당연히 f가 2차 함수고 hx가 1차 함수니까 2차가 나올 것 같아요. 요 2차를 내가 fx라고 잡아주고요. 그러면 주어진 얘는 이 왼쪽의 함수에다 k를 대입한 거니까 얘가 fk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k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주어진 이 fx라는 그래프가 x는 k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x-h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 그래프가 k에서 최소값을 갖는 형태니까 요 대칭 축이 k인 지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아래에 있는 이 줄에 대해서 요거 왼쪽으로 넘기고 요거 오른쪽 넘기고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똑같아요. gx-hx가 g2k-h2k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요. 똑같이 이걸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면은 거기다가 2k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gx-hx라는 그래프가 최고차 한계수 4인 2차 함수일 텐데 2k에서 최소값을 갖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나 조건을 해석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나 조건을 보고 이제 다시 가조건 활용하려고 한번 보면 요놈이 여기는 이 형태랑 비슷한 거 보이세요? 얘는 fx-hx는 0이라는 얘가 지금 중근을 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놨고요. 오른쪽 그래프 y는 0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y는 0이라는 애가 이렇게 즉 x축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얘도요. gx-hx는 0이 중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y는 0, x축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fx-hx라는 그래프를 잡을 수 있는데 자, 얘는 k,0이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fx의 최고차항 계수 1을 따라와서 x-k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gx-hx라는 놈은 2k,0이 꼭지점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4죠. 그래서 4에 x-2k 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 다 해석했더니 여기까지 끄집어낸 거고요. 실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 뭔지 다시 갈게요.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fx-gx의 형태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서 fx-gx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게 보이셔야 되는데 두 식을 빼버리면 요놈들 지워져서 fx-gx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여기서 빼주시면요. 얘가 x-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2k의 제곱 이렇게 따라와서요. 주어진 요놈이 이제 요 형태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파를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 정리하고 x-1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해서 지금 뭐 인수분해까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요 식 정리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2kx 여기가 더하기 14kx 이렇게 나오나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k제곱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6k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15k제곱 이렇게 나오나봐요. 자,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면은 1, 3, 3k, 5k 쪼개나요? 일단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1, 3, 여기에 3K, 여기에 5K 잡아서 둘 다 마이너스 박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K, 3x 마이너스 5K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인수분해까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주어진 얘가 하나가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놈이 x-1일 때, 요 놈이 x-1일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3k라는 애가 1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놈이 1을 근으로 가질 때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들. 그럼 요 놈의 근이 3분의 5k죠. 그럼 3분의 5k가 1일 때 이렇게 되겠네요. 왼쪽 근이 1일 때, 오른쪽 근이 1일 때 이렇게. 자, 그럼 이때는 k는 3분의 1이 나오고요. 이때는 k는 5분의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하나를 어떻게 처리해 주셔야 되냐면 문제에서 이 알파, 나머지 근이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나머지 근이 1보다 작은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k에 3분의 1을 넣어주시면 여기가 3x-3분의 5가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근이, 여기서 나머지 근 알파가 9분의 5가 나옵니다. 자, k에다가 5분의 3을 넣어주시면 여기는 당연히 1이라는 근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5분의 3을 넣으면 x-5분의 9 나와서 나머지 근이 5분의 9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요 놈의 근은 1보다 크니까 얘는 정답이 아니고 요 놈이 정답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k가 3분의 1인 게 정답이다. 그리고 알파가 9분의 5인 게 정답이다. 라고 해서 fx-gx를 이제 요 놈을 그냥 활용할게요. 자, fx-gx가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좀 지저분하네요. 마이너스 3에 x-1에 알파가 9분의 5니까 x-9분의 5 잡아주시면 되고요. 내가 구하려는 건 요 놈에다가 2를 대입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2 대입하니까 9분의 13 계산하면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3 요 놈이 정답인가 보네요. 네. 자, 넘어갑니다. 464번 갈게요. 자, 이차함수 fx하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자, 일단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좀 약간 눈치 싸움 문제다라고 해서 좀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 fx, gx가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요. 그러면 가를 정리하시면 그냥 연립하시면 되죠. fx랑 gx 같다 해주시고 요 놈의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 합하고 두 근의 곱 쓰고 가셔야 되는데 2x제곱 마이너스 8ax 더하기 b는 0 요 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a 알파, 베타는 2분의 b 일단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두 근의 차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 같은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이걸로 안 구하고 두 근의 차공식 갖다 쓸게요. 그러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줍니다. 8b 얘가 4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양쪽에 2 곱해버리고 양쪽 제곱해버리고 제곱 양쪽을 8로 나눠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요거 8로까지 나눌게요, 여러분들.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가면 되죠. 2배를 하고 제곱을 했어요. 그 다음에 8로 나누니까 여기서 나오는 식은 8a제곱 마이너스 b는 8이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조건 해석해서 합곱 갖다 썼고요. 지금 내가 활용할 거는 요 식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조건, 이게 나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아래 있는 게.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a가 1일 때 b는 0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나는 a, b에 대한 식 여기 하나 알고 있죠? 여기 a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b가 0이어야 성립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이제 니은 갑니다. 자, 니은 보면 f베타 마이너스 g 알파라는 애가 fa 마이너스 g 3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파 베타가 뭔지 구하려면 근의 공식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베타도 뭔지 모르고 알파도 뭔지 모르니까 이 왼쪽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른쪽을 보면은 fa랑 g3a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a를 대입하고 왜 3a를 대입했는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주셔야 되는데 왜 a를 대입한 거냐면 요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이 대칭축이 a가 나와요. 요 그래프 보면 마찬가지로 요 놈의 대칭축이 3a가 나오거든요. 그럼 f에다가 a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f의 최대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에다가 3a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얘는 g의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f에서 g를 뺐는데 f는 가장 큰 거 갖다 쓰고 g는 가장 작은 걸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f하고 어떠한 g를 뺀 거를 비교했을 때는 무조건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f를 갖다 썼고 가장 작은 g를 갖다 썼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베타하고 알파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가장 큰 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정답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딕을 어떻게 좀 정리할 거냐면 내가 FA가 뭔지도 한번 구해보고 G3A가 뭔지도 구해볼 거거든요. 이 FA가 뭔지를 한번 찾아주시면요, FA가 여기다가 A를 대입하니까 요놈이 A, A 제곱이 나와버려요. G3A는 여기다 3A를 대입하면은 3A, 마이너스 9A 제곱 더하기 B가 나와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FA에서 G3A를 빼버리면은 요놈이 당연히 요 형태의 최대가 될 텐데, 요놈에서 요놈 빼버리면 얘가 10A 제곱 마이너스 B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걔가 마침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귿이 의미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알파에서 G베타 넘깁니다. 넘겼는데 얘가 지금 10A 제곱 마이너스 B라고 나왔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얘는 F에서 G를 뺀 거에 가장 큰 놈이다라는 거죠. 즉, 가장 큰 놈이 나오기 위해선 이 알파가 모일 수밖에 없고, 알파가 최대를 갖는 A일 수밖에 없고, 아까 여기서 했죠. 베타는 모일 수밖에 없다. 3A일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래서 디귿을 가지고 베타는 3A이고 알파는 A다라는 걸 구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요식 또는 뭐 아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몇이라고 알고 있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고 알고 있었죠? 즉 여기서 여기를 뺀 2A는 4다라는 걸 가지고 A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가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이제 B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2를 대입하니까 32 마이너스 B가 8, 그래서 B는 24가 나와서 A는 2, B는 24 더하니까 26, 이놈이 정답이 맞다라는 겁니다. 약간 눈치 싸움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465번.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있고요. A,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슬슬 보이셔야죠. 요놈 뭐 근과 계수의 관계 또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대요. 네, 문제 알아서 읽으시고. 자,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요놈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요놈의 넓이를 어떻게든 2차식으로 표현해서 2차 함수의 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데 넓이를 내가 어쨌든 구해야 되고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좌표를 설정을 하고 일단 우리가 넓이를 표현을 할지 말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좌표 설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보면 갑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냥 그린 거거든요. 여기는 요놈은 내가 임의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뭔지 모르니까 임의로 요놈을 T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럼 T가 이 알파, 요놈이 지금 알파고 요놈이 베타인데 여기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X는 T라는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좌표 설정 천천히 해놓고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알파 베타가 뭐냐면 알파 베타는 두 2차 함수의 교점이죠. 그래서 교점은 연립이니까 재빠르게 연립합니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이라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요놈의 교점, 즉 두근이 알파 베타 써주시면 되고요. 자, 넘겨버리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서요.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역시 안 되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의 넓이를 내가 지금 천천히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긴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뭐 신발끈 공식을 쓰기는 좌표 다 오게 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삼각형, 좀 쉬운 삼각형 두 개 형태로 쪼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지금 밑변이 똑같은 것 같고요. 높이는 요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요 높이 처리하게 되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글씨 너무
자, 이 높이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밑변이 지금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요 높이 더하기 요 높이 이렇게 따라올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알파부터 이 베타까지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 x좌표의 차. 그래서 이 높이의 합 자체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깔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처리합니다. 자, 구할게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요 놈을 t라고 잡았으니까 요 놈의 y좌표에서 요 놈의 y좌표를 빼면 되겠죠? 즉 t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에서 y좌표, 여기다가 대입한 걸 빼주면 걔가 밑변이 될 것 같아요. 뺍니다.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써주시면 되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 요거 가지고 구해도 되고 두분의 차공식으로 구해도 되고, 두분의 차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서 구할게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얘가 2루트 3이 나오네요. 높이가 2루트 3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요놈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고요. 이제 최대값 구해주시면 이렇게 날려주시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6 요놈의 루트 3 곱해져 있는 거고요. 자, 최대값 요거 언제가 최대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립니다. 그러면 t가 1일 때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t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3 더하기 6 더하기 6의 루트 3, 답이 9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네요. 근데 제곱하래요. 제곱하니까 243 정도인가요? 네. 답은 465에 243. 끝. 자, 466번 가겠습니다. 466번. 네, 일단 문제는 뭐 주어진 요런 도형에 대해서 요놈의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요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떤 형태가 먼저 보이셔야 되냐면 삼각형에 어떠한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으면 요거 닮음 먼저 보이셔야죠. 여기에는 이 삼각형과 여기에는 이 커다란 삼각형의 닮음, 요거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푼 거, 그거 아마 선행 443번 가면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활용을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닮음 먼저 보여야 됩니다. 삼각형 안에 직사각형 들어가 있으면 닮음을 보겠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요, 여러분들 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닮음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놈의 빨간색의 직사각형의 최대를 구하려면 당연히 요놈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가로랑 세로, 즉 높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닮음비를 활용한다. 일단 이렇게 풀이의 끝이고, 닮음의 형태가 여기 요놈도 지금 삼각형 만들면 요것도 하나의 닮음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또 요놈도 있죠. 요놈도 닮음 활용해야 되고요. 마지막 여기 가장 큰 거 있죠. 이 세 개의 닮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저놈의 넓이만 표현하면은 답은 끝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닮음비 보시면 가장 작은 거하고 가장 큰 거의 닮음비를 보니까 밑변이 2대 10이죠. 즉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를 비교해 주시면 요놈의 닮음비가 1대 5다라는 겁니다. 1대 5. 자, 그러면 요놈의 높이, 내가 높이를 어쨌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놈의 직사각형의 높이 내가 알아야 되니까. 요놈의 높이를 k라고 잡으면 요 전체 높이가 5k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의 높이 지금 좀 확대해서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뭔지 몰라서 k라고 잡으면 전체의 높이가 지금 5k가 되는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4k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4k는 5다라고 해서 일단 k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k가 4분의 5라고 구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밑변의 길이가 2일 때 여기 높이가 4분의 5이기 때문에 이 닮음인 삼각형들에 대해서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2대 4분의 5여서 양쪽에다가 4를 곱해버리니까 밑변 대 높이의 비가 8대 5다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밑변 대 높이의 비가 8대 5다 요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끝났어요. 밑변 대 높이의 비가 8대 5다 이거 가지고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밑변 대 높이의 비가 8대 5기 때문에 내가 요놈의 밑변을 8k라고 잡아주면 8a라고 잡아주면 요놈의 높이 자체가 8대 5니까 5a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나머지 요 세로의 높이를 요만큼을 전체 높이에서 5a를 뺀 걸로 표현하면은 이제 문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높이가 5k였죠, 여러분들? 전체 높이 5k.
근데 K가 4분의 5니까 전체 높이가 4분의 25입니다. 전체 높이가 4분의 25인데 거기서 5A를 뺀 게 요놈의 길이가 된다. 즉 요놈이 4분의 25-5A 이렇게 정리가 돼서요.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를 2차로 표현할 수 있겠죠? 표현해 주시니까 8A 곱하기 4분의 25-5A 요거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대값이 S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리면 최고차항계수 음수 잡아주고요. A는 두근의 합의 절반. 요놈이 0이 되는 거, 요놈이 0이 되는 거. 그럼 A가 0일 때랑 여기가 4분의 5일 때. 그래서 A가 8분의 5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A에다가 8분의 5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정리합니다. 그럼 8 곱하기 8분의 5 곱하기 8분의 25 이렇게 돼서요. 지워지고 8분의 125가 S가 되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8S를 구하래요. 8S. 그럼 얘가 8분의 125고 여기다가 8을 곱하니까 답은 12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마지막이겠네요. 끝.